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삶의 어떤 애프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지면서 다들, 나 은퇴해서도 계속해서 일해야 되나? 혹은 은퇴까지 준비가 잘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이십니다. 제스민서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해피 네. 발렌타인. 해피 발렌타인. 예, 새해 복 많이 뭐 주실 받으시고요. 거죠? 줄 사람 받을 사람이 없으니 일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네. 정말 행복합니다. 네. 돈이 굳어요. 아, 정말 지금 보면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봐서 그 케이크 하나, 네, 그다음에 초콜릿 한 그 상자는 네. 또 비싸고, 너무 비싸요. 여자친구랑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너무 비싸요. 지금 젊은 분들 어떻게 데이트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 설문조사를 봤더니 한국에서도 75%가 되는 MZ 세대들이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가 경제 이유 예,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비싸니까 예, 데이트하는 것도 좀 겁나게 되는 경우. 그럼요. 남성분들이 아마 이런 프레셔를 조금은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텐데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나? 은퇴보다도 어떤 인플레이션의 문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떤 불확실성 네. 지금 그 IT 기업에서 엄청난 감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는 나쁘지 예. 않다고 하는데 사람은 좋게 계속 잘라내니 그것도 IT 쪽에서 말이죠. 그렇죠. 예, 놀라워요 예, 진짜.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은퇴할 때까지 살아남을까가 지금 걱정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를 해서 그러면은 전화같이 세이브하고 뭐 음, 할 수 있느냐의 음. 문제보다도 내가 져야 될 책임감과 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네. 경제와 재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싶다 하여 할 수 없는 세대가 왔음을 MZ 세대도 그렇지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 걱정할래라고 밀어놔 봤자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도 안 되죠. 예. 근데 전문가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은퇴 준비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준비를 가장 할 수 있는 적정 나이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은퇴라는 걸 인식한 그 순간부터 뭐 3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그럼요. 근데 예. 이제 보면은 틀리잖아요. 저희 나이 땐 좀 막연했고 네. 저 막연했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45세, 50대 은퇴를 계획으로 해서 악착같이 아끼고 진짜 더치페이하고 부러워요. 네.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나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왜 자꾸 저한테 하시는 예. 것처럼.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예. MZ 세대신가? 어쨌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모든 것이 돈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내 돈 내삼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뭐. 행복의 척도는 뭐냐면 관계예요. 인간 관계. 인간관계. 그렇죠. 어. 대부분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보다 이제 대부분 우리 나이는 아니신가요? 네?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그냥 좀 행복을 찾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은. 말씀드리면 예. 인간관계가 그립긴 한데 책임을 안 지는 인간관계 그렇죠. 원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프레셔들을 느끼니까. 근데 이제 그 네. 관계를 이제 잘 유지하는 음. 것 중에 하나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는 아닌 건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도 너무나도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 예, 관계가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주눅듦, 자존심의 파괴, 거기서 그게 다 모든 것이 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망치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근데 이게 은퇴라든지 아까 뭐 40세, 그러니까 꼭 65세가 아니더라도 이게 꼭 은퇴라는 거를 좀 띄워놓고 얘기하더라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삶에 대한 좀 뭔가 안정성?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불확실성에 맞으니까 확실한 것들 좀 준비해 나가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나이 상관없이. 계속 행복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35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45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 가지는 이분들이 돈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다 쌓아놨기 때문에 은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컴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이제 은퇴를 딱 했을 때
세 가지 주머니, 서로 다른 주머니를 차신다고 보면 오호. 좋은데, 예, 예. 첫째는 내 생활비가 나올 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가 나올 주머니. 생활비가 나올 예. 주머니. 괜찮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세요?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써야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어느 날 더 쓰실 수도 있잖아요. 거의 매달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더 썼으니까 내가 요번 달은 라면만 먹고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던가요? 카드 빚이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가외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외돈? 예, 가외돈이 나올 가외돈. 주머니, 예. 엑스트라로 내가 돈이 나올 주머니.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머니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불어나는 자산이 하나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불어나는 예. 자산.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세 가지의 자산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아하. 네, 첫 번째 내 생활비가 나올 자산과 네. 두 번째 내가 필요할 때 또 꺼내 써야 될 자산은 사실은 좀 찾아 쓰기 쉬운 것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뭐 오랫동안 묶여두는 게 아닌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을 마칠 내의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의 자산은 네. 장기적인 자산도 괜찮아요. 예. 네. 장기적인 자산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런 세 가지 주머니를 놓고 썼을 때 이제 어떻게 내 주머니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이거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그렇죠. 생활비 주머니는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엑스트라 주머니, 뭐 어른들 얘기는 약간 좀 쌈짓돈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이렇게 비상돈, 비상 나오는 요 주머니는 필요하실 것 같고, 불어나는 자산은 뭐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은퇴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예, 있어요. 거의 시간과 돈에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은 네. 아주 자유롭고 네. 그리고 은퇴라는 걸 특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그런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 시간과 돈에서부터 자유롭지 않고 첫 번째 주머니인 내가 기초 생활비 할 주머니조차도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70세 이후에도 은퇴를 못 하시고 어디 좀 어떻게 가서 좀 일을 할 수 없을까? 내지는 항상 이렇게 궁핍해 하시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 걱정을 저가 덜 해도 되니까 없는 분들을 걱정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좀 여쭤보면 저같이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겠는데, 그러면 인컴 플로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예. 생활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엑스트라 주머니 혹은 불어나는 자산을 어떻게 그럼 준비하고 만들 수가 있는지를 상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모든 것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잣돈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일단은 첫 번째가 종잣돈을 만들어야 종잣돈. 된다. 누가 주면 참 좋겠지만. 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예, 이상.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셨다면 참 좋겠으나, 네.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서 종잣돈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좀 해야 해야 되고, 된다. 그 종잣돈의 어떤 주머니가 절대로 새나가지 않게 네. 탄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아하. 그래서 묶어두는 자산이 좋아요. 종잣돈 아. 만드실 때는. 마음도 제일 좀 든든해요, 사실.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현실 감각이 있게 그것이 종잣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 제대로 인플레이션 이상 치면서 잘 늘어나고 있는지라고 이제 잘 하셔야 되고 은퇴 시점에 대해서 그 종잣돈이 나의 기초 생활비로 들어갈지 나의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그냥 엑스트라 머니로 필요로 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계속 내가 안 쓰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항해하다가 남겨주는 자산이 될지는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 세 개를 다 준비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예. 그럼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상담을 하신다. 예. 뭐 있는 분이 아니라. 예. 약간 그래서 지금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대표님하고 좀 말씀을 드릴 때 상담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인컴은 어느 정도가 된다. 예. 그다음에 한 달의 스펜딩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로서리 쇼핑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드리면 예. 여기서 그럼 요거는 좀 지출을 줄이시고 뭐 하시면서 약간 뭐 한 달에 얼마를 좀 세이브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것도 기본적인 거죠. 이건 기본적인 예. 기본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뭘 또 찾아내시는군요. 뭐 그렇죠. 야, 역시 프로는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 달에 월급이 내가 몇천 불이 되는데
지금 뭐 종잣돈을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신다면 사실 한번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한테 지혜를 빌리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것도 요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정보잖아요. 정보죠. 근데 요새는 네. 돈에 대한 정보가 거의 홍수를 이루고 있죠. 너무 많죠. 너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예. 저도 이제 재정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음, 많은 정보 통신으로 인해서 네. 너무나 많은 이 한마디로 내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게 음. 한마디로 집을 짓는데 도면도 나오기 전에 네. 가구를 미리 구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태리 가구.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거나 예.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예. 나한테 아무리 명품이면 뭐합니까? 나한테 들어가지 맞아요.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울려야 되는데 음. 그러지 않고 한마디로 명품의 가격과 명품은 무엇으로 그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어디서 제작이 됐으며 이런 정보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피부에 와닿네요. 저희 예.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주식이나 코인 하셨던 분들이면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남들이 알고 있는 거면 다 너무 늦은 겁니다. 사실 이런 그럼요. 남들이 알고 것처럼. 있는 건다 늦은 거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이거는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나한테 맞는 파이낸셜 플랜이 필요하다. 20년, 30년 플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만약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까? 늦게 시작하시더라도 안 하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너무 좋은 대답인데요, 진짜. 예.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 정말 나은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로. 제가 그 어저께 상담 오신 81세의 연장자분 그분은 왜 오셨대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케이스가 제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의 주머니, 네, 세 가지의 주머니를 이제 갖고 계셨던 분이죠. 네, 근데 이 세 가지 주머니 중에 이제 마지막 주머니가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나오는 곳은 나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네, 그다음에 조금 세이빙해 놓은 돈,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이었고 자산 불리는 주머니는 부동산이었구나. 예, 부동산 하나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계시고 예, 예. 엑스트라로 이제 머니 갖고 계시는 게 좀 은행에 조금 한 1, 20만 불 있으시고 요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상담할 때 70대 초반에 그 자산으로 계속 불리다가 자산이 세금 문제가 없이 상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신지 네. 아니면 언젠간 그걸 팔아서 내가 나의 기초생활비도 모자랄 상황이 될 건지 판단하셔서 빨리 결정하시라고 70대 결정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결정 안 하시고 특히나 그 렌탈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결정을 안 하세요. 인컴이 계속 나오고 70대는 음. 관리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80이 딱 되셨는데 이제 렌탈 관리가 귀찮으신 거예요. 힘들어져요. 예. 예. 렌탈 관리도 귀찮아지고 이제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멀리 떠났어. 멀리 떠났어. 그리고 물어볼 데도 없어. 그리고 나서 슬프다. 예, 어떻게 그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잖아요. 아니 이게 현실이야. 멀리 떠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살아주는 것만도 땡큐예요. 와가지고 손을 벌리거나 아니 뭔가 잘못돼가지고 부모님의 자산을 축을내거나 안 하는 것도 효자예요 요새는. 근데 그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치 새기는 것보다 그럼요. 오히려 무소식이 더 소식입니다. 예. 3년 만에 제가 아는 손님이 3년 만에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의 첫 반응이 너 이혼했니? 라고 얘기했다. 어머님들, 부모님은 두 가지죠. 이혼했거나 돈 달라고 하거나. 둘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 그거 아니고 차라리 진짜 멀리 떨어져서 잘 살고 있는 자식은 네. 정말 상줘야 돼요, 요새. 맞아요. 아니, 타주에서 제가 아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자식분이 연락 오면 가슴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너 뭐 필요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말로.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클라이언트 분은 그게 좀 문제가 생긴 건가요? 문제가 나중에는? 생겼죠. 네. 왜냐하면 30년 전에 20만 불 주고 산 집이 네. 1.5 밀리언이 됐지 않습니까? 집값들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나도 오르는데 이제 20만 불 집이 1.5 밀리언이 그리고 됐어요. 그분이 내가 2, 3년 있다 팔아야지를 10년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아하. 2, 3년 있다가 팔고 내가 이젠 더 이상 귀찮아. 예. 근데 이제 계속 결정을 못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80이 되셨으니 남편분은 80보다 더 많으시죠. 네. 결정을 할 시점이 왔는데
부동산이 안 팔리는 시기네. 아, 지금 하필이면. 하필이면 2, 3년 후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지금. 모르죠. 뭐, 지금 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네, 되는 건데. 판다고 하더라도 그럼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20만 불에서 거의 130만 불 차이 나는 거 130만 아닙니까? 불인데 이제 회계사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20만 불은 이미 코스트에서 없어졌어요.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럼 그분은 150만 불이요? 1.5 밀리언이 다 캐피랄 게인이에요. 생돈으로 나가요? 예. 근데 부부가 사셨으니까 50만 불 그냥 좀 이그잠 한다고 치고 100만 불에 대해서 하더라도 3, 40%. 엄청난 세금이죠. 엄청난 세금을. 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좀 플래닝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리빙 그렇죠. 트러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준비가 되어야만 나중에 세금을 안 내자는 얘기는 절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절세를 하시던지 최소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것들이 생활비와 다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결국은 상담을 하셔도 옛날 같은 총기로 받아들이실 수 없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옆에 도와줄 자식들도 없어. 그런 것들을 서류를 대행해 주거나 네. 상담을 같이 해줄 자식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집을 떠안고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이 이자율에 1.5 밀리언짜리 집이 잘 팔릴까요? 그럼 또 2, 3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면 8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아까 2, 3년을 더 기다리냐, 아니면은 너무 뭐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냐, 등등등등 너무 등등등등.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잖아요. 예. 이 집 하나만 가지고도. 그럼요. 그러니까 와. 이게 그 자산은 불러놓을 시점에서 불러놓으셨다가 세 가지 주머니에 재배치를 어느 순간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제가 70대에 10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2, 3년 동안 계속 2, 3년 후에 집 팔겠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잘 좀 지금 상황이 약간 좀 오르락 내리락 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아까 세 가지 주머니도 다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제일 클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느냐. 그것도 있고 네. 이게 두 분 중에 네. 한 분이 아프셔서 양로원을 가시면 네. 그 집을 유지를 할지 안 할지도 고민이에요. 그 집에 한 분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엑스트라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산을 불려놨던 주머니는 좋긴 좋으나 지금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서 플래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주머니, 네. 그러니까 엑스트라 머니 나갈 주머니가 커진 겁니다. 세이빙 어카운트가 더 커지게 예, 되는 거네요. 커지게 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의료비라든가 네. 롱텀 케어 이슈라든가 네. 또는 두 분이 하나 두 분 다 양로를 갔을 때 이슈 네. 네. 등등으로 해서 그 주머니를 훨씬 키워 놓으시고 그 주머니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벌 수 있게 좀 배치해 놓으시면 좋았는데 너무 이제 늦으신 거죠. 자산 불리는 주머니를 조금 비율을 더 줄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쌈짓돈 주머니가 조금 더 커졌어야 되는 거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면 그렇죠. 이 과정이 좀 더 훨씬 편하고 준비가 더 훨씬 잘 되셨을 텐데 지금 너무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뭐 힘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IRS하고 한마디로 코트만 좋은 일을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여러분, 미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다들 아시지만 미국에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부자들은요, 이런 것들은 대비들을 잘하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긴 한데, 활용을 잘하는 코드나 법률들을 너무 잘 찾아서 써먹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킬 게 많으신 분들은 네. 정보 쪽에서도 유용한 걸 많이 쓰시고요. 네. 그리고 미리 정보들을 수집해 놓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찾았을 수 있는 툴이 창구가 많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을 2, 3년 안에 팔겠다고 결정하고 네. 딱 해놓으시면 이자율 내려가고 부동산 경기 갈 때 팔아버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막연했다는 거죠. 2, 3년 후에. 그러니까 파는 것도 준비가 좀 필요했었던 그렇죠. 건데. 미리 준비가 필요했었고. 예.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어머니 아니 1년 전에 집을 파셨어야지. 아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입질이 들어오더니 올해 작년부터 딱 끊기더라고. 당연하죠. 평생 똑같지 않아요. 이게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살아오신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계속 잡고 있는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이제 자산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좀 많이 여운이 남으시니까 오래 갖고 있기 원하시긴 하고 또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의 타이밍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아까 결혼도 얘기했지만 네. 결혼은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포기하고 네. 누군가 같이 사는 행복을 느끼기 위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퇴나 모든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해야 될 시점이 있어요. 내가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나이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맞아요. 결혼도 이거 다 너무 결론적인 예, 거야. 예. 근데 돈이나 은퇴에 대한 준비도 그렇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아. 원할 때 그 타이밍이 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대표님께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상속에 대한 관원들, 예. 뭐 리빙 트러스트라든지 그럼요. 사실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컨셉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좀 예.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계시는데 이게 다 세금하고 사실 관련된 거잖아요. 같이 할 리빙 수 있는. 트러스트는 네. 이제 세금보다는 이제 코트에 가는 프로베이션에 관련된 거예요. 프로베이션에 예, 관련된 프로베이션 거. 관련된 거고. 저도 이해를 잘 못하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가 이제 해마다 상속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네. 한 18만 불 정도라고 볼게요. 네. 나의 총 자산이 18만 불 이상. 네. 근데 그게 집도 포함이에요.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속세가 내가 다 갖고 들어가네. 있는 계집이 아닌 이상 웬만한 집들이 다 18만 불 넘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네. 이제 상속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게 부부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부부 네. 중에는 공동 자산으로 돼 있다가 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지정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자동으로 코트로 갑니다. 프로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가 이게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라면 예, 콜트로 가지 않고 그렇죠.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빨리 넘어가죠. 해결이 되는 예, 거죠. 물론 이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분배가 안 되고 있지만 네. 뭐 일반 그 서민들은 그러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베이션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코트에 가지 않고 자산이 좀 편하게 그 나이 자식들에게 상속인에게 갈 수 있는 장치라고 보셔야 되고요. 세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세금은 문제는 상속세 문제, 네. 캐피탈 게인 텍스 문제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그쵸, 예. 그거는 좀 세금 사실은 변호사하고 CPA가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의 플래닝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파이낸셜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파이낸셜에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지금이라도 뭔가 내가 좀 준비를 잘 해서 내가 노후에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안정되게 살고 싶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 너무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잡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맞아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다 로봇, 무슨 뭐 AI 다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많은 정보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아까 세 가지 주머니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10년, 20년 후에는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되게 좀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걱정하시면 생각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스민서 대표님이시고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뭐 워낙 오래 하셨고 정말 별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전화 무료 상담입니다. 일단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가 213-503-5333, 213-503-5333번이에요. 213-503-5333번. 대표님께서 근데 해주시는 게 사실은 노후 대책 말고 그냥 전반적인 거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분야로 나누자 다 그러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있던 다 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돼서 결국은 은퇴하자고 하는 거지. 은퇴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여러분의 은퇴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플랜을 바꿔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55세의 은퇴를 꿈꾸신다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예. 것도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인지 일단 짚어보고 그다음에 플래닝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전문가분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상담은 다 1대1로 프라이빗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죠. 네, 정보가 절대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213-503-5333, 213-503-5333번. 503-5333번 전화하시거나 문자 주셔서요. 여러분 상담 잘 받아보시고 10년, 20년 혹은 뭐 5년 후에라도 조금 지금보다는 마음이 더 편한 상태에서 이게 뭐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훨씬 안정감이 드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 행동하셔서 오늘부터 그때까지 좀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민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